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 분해와 모델링이란 단원을 나갈 텐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해보셨던 게 이제 문제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것들 있죠. 이제 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설문을 통해서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좀 설문을 통해서 심화까지 해본 영역이 바로 문제 분석이었어요. 문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시고 그 동영상에 있는 고민들을 한번 자기가 상담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조언이나 아니면은 동네 형 이런 것들로 가정을 하고 이제 설문을 해주셨고 또 조언도 드렸는데 조언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한 문제를 통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이제 분할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충실히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이제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시면은 거기서 좀 더 세세하게 단원을 또 들어가도 이제 문제의 속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문제인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의 실생활 또는 여러분들의 고민에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이제 복잡한 문제 상황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보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만 이제 추출을 하는 그러한 학습을 여러분께서 하실 거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제 정보화 시대고 빠르게 시간이 이제 시대가 변해가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가 많아요. 이러한 복잡하고 문제들을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로 이제 작은 단위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배우실 텐데 이제 세분화로 해서 분해하고 분해. 먼저 문제의 분해와 구조화인데요. 분해와 구조화인데 이제 먼저 분해 단원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분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분리를 하다 이런 단어를 유출을 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제 문제를 분해를 한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문제를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문제를 나누어라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이 나누어라는 쪽에 분석을 하는 거는 그 나중에 이야기지만 일단 나누는 거를 잘 나눠야지 분석을 할 때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해에는 나누는 것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또 적혀져 있는데 큰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어도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참 많죠. 뭐 아침에 일어나다든지 아니면은 내 기분이 상했을 때 누가 나에게 어떠한 업무를 맡겼을 때 어떠한 과제를 맡겼을 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밥을 먹을 때 이빨로 씹어서 그 분해물들을 이제 위 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씹을수록 그 위에 있는 그 위산이 좀 더 분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의 이빨이라든지 여러분의 입에 있는 그 구조물들은 이런 것처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해결하면은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 힌트 이러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저희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직장인들, 다른 부모님들이 다 이러한 문제들을 거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이제 구해보고 또 제 삶하고 한번 적응을 시켜봤어요. 자, 시험이라는 게 많이 뒤로 당겨지면서 이제 이 시험이 많이 뒤로 당겨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미루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만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은 사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나만의 공간을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시험 10분 전이라네요. 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시험 기간에 이제 모의고사 보는 중에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문제를 한번 나누어 보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누는 개념을 저는 하루 단위로 나눴어요. 하루. one day. 응, one day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해서 이제 해봤거든요. 자, 일단 기상을 하죠. 이제 집순이의 그 패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기상을 하죠. 코로나니까 이제 어딘가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맞다, 나 오늘 약속 없지. 약속도 없고 또 코로나니까 집에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점심 때까지 이제 낮잠을 자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점심이 되면은 이제 밥을 먹게 되죠. 밥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졸립죠. 그럼 낮잠을 자야겠죠? 거기서 어느 순간에 또 제가 정신을 차려요. 아, 제가 아니죠. 이제 객관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상태로 뭔가 하기가 약간 좀 싫어요. 왜냐하면 하루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되겠지. 아니, 그 후에 나에게 맡기면 되겠지. 미래 나에게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에 이제 미뤄요. 미루게 되고 그 순간 저녁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저녁에 한 후에 해야겠다. 그래서 저녁을 이제 먹어요. 저녁을 먹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꾸벅꾸벅 돌죠. 밥을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맹수의 끝인 사자도 밥 먹으면은 자요. 이제 밥 먹어서 이제 좀 자면은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8시 9시야. 저 8시 9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일에 나에게 맡기자 해가지고 그냥 또 이제 뭐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제일 재밌는 거를 이제 하겠죠. 하면은 그 순간 데이가 이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넘어가죠. 다음날 넘어가게 되면은 이 패턴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활을 한번 분해 보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인지가 되기도 전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게 돼요. 아까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텍스트와 내일이 시험이라는 그 텍스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겠다는 그 인식보다는 왜 그러지? Y에 대한 그런 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았을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하루 단위로 이제 분해를 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는 거죠. 일단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자. 또 자. 그러면은 잠을 자면 안 되겠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고 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아, 이거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러한 예시를 든 게 이제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자주 읽거든요. 근데 그 책 중에 내일 고민은 내일 하는 걸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고민 메이커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데 고민을 계속 이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고민 메이커들이 고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음, 어떠한 이러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이러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은 이제 졸린 이 과정에서 고민 메이커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 잠을 자지 말아야겠구나. 왜냐하면은 이런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돼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그 갈등 또는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그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이제 나온 그런 내용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고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성취감이 생겼을 때 좀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좀 하나의 사소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지키게 된다면은 이제 거기서 뭔가 동기부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도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고 또 교육학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보면은 극복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극복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또 이제 쌓이게 된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된대요. 내가 이거를 이제 낮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데 낮잠을 또 자버렸네. 나는 진짜 못한 나는 진짜 못된 인간인가 봐. 약간 이렇게 또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갈등 자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 장소에서 이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하더라고요. 물론 이 패턴을 이제 빠져나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피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분해를 했을 때 그것을 이 잠이 오는 생리적 현상을 이제 극복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졸려. 그러면은 한번 산책을 나가볼까? 아니면은 내가 가고자 했던 그런 식당이나 아니면은 카페 이러한 곳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정말 사소하게 그냥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나가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나갔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의 구조하죠. 이 분해를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이제 중간에 내가 졸려 했을 때 환경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문제를 분해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좀 쉽게 단어를 이제 글로써 책으로써 나오면은 훨씬 행동하기가 편해지죠.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조언이나 이런 거를 받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라는 게 있죠. 내 방식이라는 거에 맞춰서 한번 해결을 하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이순신이 떠오르겠죠. 이순신은 한 번도 그런 대전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것을 분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이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은, 웹상에는 물론 해결책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게 꼭 짜여져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져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맞춰져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용이한 형태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보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해를 할 때 자신에게 look for, 그러니까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이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눈에, 이제 내 눈이죠. 눈꺼풀이 있고 내 눈에 보기 좋게 이제 굿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재구조화, 구조화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의 예인데요. 이제 구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한산도 앞바다를 지켜라 라고 이제 돼 있는데, 네, 돼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력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자연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전투 양식에 대한 것도 여기 써져 있죠. 이렇게 뭔가 표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문제에 대해서 좀 나만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한눈에 보기 쉬워지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핵심 요소 추출이라는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해를 하시고 그런 거에서 이제 나열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에 좀 초점을 맞추신다면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추출을 해서, 뭐 예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나 아니면은 꼭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를 방해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쳐내시고 제거를 하시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것, 내가 계획을 했을 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단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추상화라는 것인데요. 이 추상화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모델링하는 이러한 일괄적인 것들을 이제 추상화라고도 하고, 이렇게 핵심 요소를 추출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추출을 하는 것을 이제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상화 상태로 볼 때 상태 추상화, 동작 추상화가 있거든요. 동작은 이제 기능이나 과정, 기능, 이러한 것들을 추상화 상태로 이제 한 거고, 이제 자료 추상화 같은 경우는 핵심 특징, 속성, 핵심 특징, 속성,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느리다. 하지만 딱딱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등껍질이 있다. 이거는 상태 추상화죠. 그리고 이러한 딱딱한 등껍질로 인해서 외부의 침입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면 보호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동작 추상화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게다가 이제 추상화라고 한다면 상태 추상화와 동작 추상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거북이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동작 추상화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추가를 해서 이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만들면 훨씬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또 상태에 따라서는 핵심 요소들이 추출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운전을 하는데, 기능을 하는데, 또는
더 나아가서 운영이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링인데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요한 특징을 잡아서 실제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규칙이나 자료, 절차 등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모델링이라 하면은 추상화된 세범추 아니고요. 추사랑 아닙니다.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된 그러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내가 실제로 실제 나가 경험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를 보시면은 한산도 대첩에서 추상화해서 모델링하였다. 또 여기서 공격하는 전술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MODELING.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이러한 추상화 모델링을 단어를 아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진짜 중요한 일이고 나라의 어떠한 패망이 걸려 있는 이러한 전투에서 번뜩이는 그런 자신의 경험과 자, 그러면은 오늘 문제 해결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나갈 건데, 그런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분해와 모델링이라는